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고 있는 키티피디아 얼루가범의 고양이 문화 산책 진행을 맡은 얼루가범입니다. 4월에도 여전히 오프닝은 엘레강스하게. 그러니까 저만 숨을 이렇게 좀 호흡을 고르면 되는데 다들 이거 할 때 다들 숨을 참으셔서 이게 진행을 맡은 한 마디가 더 늘면서 맞네. 두 마디구나. 두 마디가 더 늘면서 호흡이 힘들어졌어. 그쵸. 네. 얼굴 새빨개졌어. 자꾸 그럼 다음 주에 더 늘릴 거예요.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고 있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도 뭐 지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저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약간 좀 고양이를 다룬 웹툰 같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 네. 좋았어요. 환생동물학교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셨다라는 분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받고 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참 이렇게 동물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는 생활툰들도 있지만 이렇게 환생동물학교처럼 이렇게 뭐 만약에 동물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걸 또 그려보는 만화들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들은 약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되 약간 등장인물들이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인화 동물 의인화 만화라고 하는 그런 종류들의 만화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명탐정 번개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만화들이었고. 근데 이게 이런 만화들이 뭐 동물도 인간처럼 행동할 거야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저도 명탐정 번개랄지 몬타나 존스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그 개나 고양이에 대한 로망을 키웠던 것 같거든요. 저는 천하무적 멍멍기사라고 기억나세요? 아, 예, 기억나는 것 우리는 같아요. 천하무적 멍멍기사 뭐 근데 이런 노래 나는 그거 있었어요. 기억하면 안 되는 연배인데 난 그걸 왜 기억하고 있지? 달타냥 막 이런. 아, 예. 나 달타냥은 지금 아는데. 생각하면 그게 아프간 하운드였나 뭐 쿠커스파니엘이었나 뭐 이런 식의 전혀 품종을 알 수 없는데 약간 서양 개가 나와서 좀 귀족처럼 이렇게 있는 서양계. 약간 되게 좀 이상한 그 머리만 강아지일 뿐 모든 것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만화가 있었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뭐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만화들이 이렇게 동물들을 출연시키는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사람일 때 마음을 더 쉽게 여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고양이나 뭐 개나 뭐 햄스터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맞아. 좀 더 그 이야기를 경청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귀여운 고양이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배경으로 한 힐링 웹툰이죠. 카페 오케이를 소개해드립니다. 고양이가 베이커리 사장님이세요? 네. 너무 귀여워요. 어디 그런 데 있으면 나 진짜 단골 완전 맨날 거기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걱정은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쿠키 같은 거 먹는데 털이 나올 것 같다는. 아니야. 쿠키를 딱 했는데 멸치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가? 그건 싫다 진짜. 아니 속에 추루가 들어있어. 과자 싫다. 크림빵에 추루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물 주는데 오동잎 떠 있고. 오동잎 재밌었잖아요. 오동잎. 그러니까 또 잊혀지지가 우려먹는 않아. 거죠.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튼 뭐 다행히도 이 작품 안에서 이제 너무 뭐 귀여워. 그 빵에서 뭐 털이 나온다든지 멸치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베이커리 부분도 고증이 잘 돼 있는 작품이고요. 그 일러스트레이터 겸 웹툰 작가시죠. 즈세 작가님이 2017년부터 이제 웹툰 플랫폼 저스툰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국 분이신 거죠? 네. 제세 작가의. 저스툰에서 연재하시기 전에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뭐 인터넷 다른 포털 사이트들 웹툰에 보면 도전 만화가 이런 코너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제 연재를 하신 바가 있고요. 그 이전에도 한 2015년에 같은 내용을 가진 일러스트 집을 텀블벅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발매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마음에 품고 계셨던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내용이 다 달랐던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계속 선보이신다는 얘기죠. 그 비비라는 이름의 이제 고양이가 마을 외곽의 조용한 숲 속에 카페 오케이라는 이름의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그 카페에 손님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힐링을 받고 돌아간다라는 이 뼈대 자체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갈고 닦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게 그럼 등장인물이 사장님이 고양이면 다른 등장인물들도 다 동물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사람은 없나요? 네, 사람은 없습니다. 아, 재밌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고양이가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은 이게 선뜻 가기가 좀 그것도 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다 나도 고양이만 가보고 싶어서.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을 아. 했는데 고양이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동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오. 그 일단은 등장인물들을 좀 간단하게 그 그림을 좀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이 비비라는 그 사장님 고양이는 요렇게 여자예요. 생겼어요. 옷 입었어요. 빨간 드레스 입으셨다. 굉장히 네. 정말 여성스럽게 소녀같이 생겼네요. 이게 그림체는 전형적인 순정 그림체라고 눈이 생각하시면 이만해. 돼요. 속눈썹이 이만큼 길고 왜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그 타마맘님이 소공녀 생각난다고 너무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모자도 되게 예쁜 모자 썼잖아요. 옆모습 봐. 옆모습이 장난 아니야 예. 진짜. 아름답다. 그 우리가 어떤 그 순정물에서 기대하는 그림체의 어떤 그 고운 마감이 잘 살아있는 그림체죠. 이게 여잔가 봐. 예, 이게 이제 비비 사장님이고요. 네. 눈이 초록 눈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예, 약간 녹색. 예쁘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반했어.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가 된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 동물들의 어떤 특성이 안 살아있는 그림체는 아니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려서 그리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늑대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늑대씨 같은 경우는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네. 늑대가. 네. 근데 굉장히 얼핏 보면 되게 말수도 없고 묵뚝뚝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늑대인데 그 속내가 굉장히 깊어서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알고 보면 상냥한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늑대 씨는 이렇게 생긴 멋있네. 직원이고요. 예, 멋있죠. 그래서 이제 반하신 느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순정물의 요소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과의 어떤 아 로맨스가 있나요? 로맨스가 있습니다. 헐 비비와? 대박. 늑대 씨 비율 봐. 대박. 차승원인 줄 난. 대박. 되게 멋있다. 아니, 동물인데 되게 예쁘게, 되게 멋있게 그리신다. 진짜 순정만하다 완전. 그러니까 비율은 실화 아니야 저거는. 그잖아요. 너무 늘씬해 막. 이렇게 두 스텝이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좋겠다. 그리고 로맨스도 있어. 우리도 어디 외딴 숲속에 카페 하나 합시다. 아 참. 외딴 숲속에 카페를 차린다고 자연스럽게 늑대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직원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아유, 장소 좀 가리지 않겠어요. 봅시다. 늑대 씨만 오면 좋겠어요. 직원 직원 늑대 가리지 씨. 않겠어요. 그 병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역시 외모 중심적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전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BBC가 건네준 케이크를 먹고 어떤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결국 카페에 한 달에 한 번씩 식자재를 배달해 주는 걸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여우 씨도 등장을 하는데요. 아, 예, 저분도 남자예요? 네네. 여기 아니, 진짜 순정만한데 완전 그러면 이제 캔디인가요, 비비 씨가 진짜 지금? 약간 테리우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우 씨하고 늑대 씨하고 이제 비비 씨하고 사이에서 이제 삼각관계가 삼각관계. 있겠죠. 네. 달콤한 디저트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낭독하지 말라기. 비비의 디저트가 아니 남자들을 몇 명 올리는 거야 지금. 홀리는구만 아주 비비가. 이게 이 웹툰을 안 보고 지금 처음 저희 소개만 들으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양이 무슨 초록 눈에 금발의 초록 눈인 네. 고양이와 비율이 황금 비율인 늑대 늑대 씨와 달콤한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몰래 찾아와서 마음을 전하는 여우 씨와 거의 이들의 삼각관계 뭐 이런 그냥 고양이 판 캔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요소들은 조금 더 작품을 좀 흥미롭게 끌어가기 위한 양념에 가깝고요. 사실은 네네.
주가 되는 거는 이 가게를 찾은 또 손님들의 사연인 거죠. 또, 또 이제 심야 식당도 약간 생각나고 약간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배달부로 나오는 그 부엉이 씨가 있는데 이분도 그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요. 다행이네요. 예. 나이가 지긋하시네요 이분. 그 이제 여기 보면은 BBC의 성품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제 부엉이 씨한테 의뢰를 해서 식자재를 좀 배달을 받는데 그 봉투 안에 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쥐가 이제 식자재를 거진 다 갉아먹어서 이제 새로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쥐를 탓하거나 뭐 쫓아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먹어버리나요? 아니요. 아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참. 그렇지 않습니다. 소롱누님. 예, 이게 되게 당황한 이 쥐를 BBC를 질투하기 시작했어 지금. 이 당황한 쥐한테 이제 그 상자로 집도 만들어주고 그 이렇게 반려동물로 삼아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상식량 아니고요. 저의 캐릭을 소롱누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롱 누나. 아 근데 고소하다. 고소해. 아 근데 이게 참 그 품격 있는 힐링물인데 자꾸 점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질투나잖아. 비비가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착한 이런 애들이 제일 나쁜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약간 대장금, 캔디 이런 애들 되게 피곤한 애들이잖아요. 저런 알고 분들이 보면은. 쥐 먹어요. 이런 분들이 대장금 보시면서 장금이 응원 안 하고 맞아. 그 캐릭터 되게 피곤한 전 캐릭터들이거든요. 이라이자를 좋아했습니다. 맞아. 이라이자 머리 스타일 너무 예뻤어. 나 비틀린 사람들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만큼 되게 좀 감정이입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고양이의 완벽한 외모와 그 늑대의 또 그 지고지순한 그 약간 그런 남성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바리 쫙 입은 늑대인데. 그리고 바바리가 어디 있었어? 내가 보여준 거에서 아까 바바리 입었어. 바바리 없었어. 아까 바바리 약간 앞치마. 앞치마였어. 어머 앞치마 간지가 바바리 입은 줄 알았어. 늑대인데. 아니 동물한테 반하긴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지수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품격 있는 작품을 저희가 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꼭 다시 정독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등장인물의 소개만으로 이렇게 성원이 흥분하며 동심으로 돌아가며 이분들이 이렇게 좀 흥분하시는 이유가 사실 그 방송을 그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림을 같이 보시니까 이해를 하실 건데 그 오디오 클립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저 사람들이 저래 싶으실 거예요. 미친 줄 알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좀 원래 이상해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림체가 그 굉장히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파스텔 톤으로 그린 그 또 어떤 어렸을 때 순정을 즐겨봤던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이제 호응하는 되게 예쁜 그림체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체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불을 뿜고 게다가 계신데 사실 저는 따끈따끈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베이커리물을 보면 되게 사실 흥분해요. 그래서 빵이 등장하면 또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작가님께서 제가 오늘 이 작품 소개하려고 작가님 트위터도 팔로우를 해서 들여다봤는데 올라오는 사진의 3분의 1 정도는 오늘 구운 마카롱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접 제과제빵을 하신 것들을 이제 올리세요 계속. 좋다. 직접 그걸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제일 공들여서 그리시는 게 제과제빵류, 그러니까 과자류들을 제일 공들여서 그리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키류, 머랭 쿠키류 그리신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나름 베이커리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풍부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쉬폰 케이크이고요. 네. 보면은 그러면 저기 뭐 파트 14 가장 맛있는 왕관 이러면서 시폰 케이크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말 베이커리랑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제가 소개 순서를 잘못한 것 같아요. 빵 사진 먼저 보여드리고 빵 그림 먼저 보여드리고 등장인물 소개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나 저러나 어지러웠을 거예요. 예. 근데 그림도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보기만 해도. 매화마다 이제 오는 손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그 달콤한 그 케이크류 혹은 쿠키류와 따뜻한 음료다 보니까 사실 가장 공들여서 그리시는 그림은 오히려 이제 빵과 케이크류를 제일 공들여서 그리시는 편이세요.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만화는 사실 식후에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식전이나 밤에 보시면은 그 굉장히 예기치 않은 그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가 생길 수가 있는 만화고 폭발적인 칼로리 섭취. 그래서 저도 그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늘 이렇게 공복 상태일 땐 이 작품을 안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도 군침 삼키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즈세 작가님이 직접 뭐 고양이를 늑대를 키우실 일은 없으니까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뭐 그러나요? 집사님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시고 작가님 말씀으로는 동물을 사랑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셔서 대신 동물 그림을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시는 걸로 약간 대리 만족을 하시면서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농담삼아 뭐 삼각관계 뭐 순정만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한 내용들이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아까 왜 뭐 사연이 있는 손님들이 와서 뭐 힐링을 해주는 거다. 각각의 사연에 맞는 그런 이렇게 빵과 뭐 차를 대접하면서 네네. 나오는 건가요? 그 사연들이 좀 다양하겠네요. 사연들도 다양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가 나오기까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시즌 1은 이 비비 사장이 사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미스테리한 여자. 또 기억 상실, 신비주의. 또. 막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읽고 싶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당장 주문한다니까요. 난 오늘 이거 가입한다. 하겠어. 그래서 이 비비라는 이 사장이 사실 이 사장이 되기 전에 가게를 차리기 전에도 뭔가 과거가 있었을 거니까 뭐 제과 제빵에 흥미를 느끼고 이걸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작 이 사장은 그 계기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제과 제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지게 되었는가, 어떤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를 또 단서를 조금씩 흘리면서 그거를 또 찾아가는 게 또 시즌 1의 주된 줄거리 중에 하나기도 해요. 궁금해.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옴니버스식으로 손님들의 사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손님들은 다 동물인 거죠. 그렇죠. 좀 인상적인 사연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렇게 표범인데 혼자 이제 흑표범이어서 약간 얼룩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이 진짜 표범이 예쁘겠다. 카리스마 있는데 흑표범. 그래서 그거에 컴플렉스가 돼서 계속 얼굴에 뭔가 봉투 같은 거를 이제 가면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이 흑표범이 가게에 와서 뭔가 모카번을 먹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괜찮아요. 모카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 있다. 보면은 이 손님이 계속 뭔가 얼굴에 가면 같은 거를 쓰고 다니거든요. 가면을 벗으면 이렇게 안에 그 흑표범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완전 멋있어. 근데 이제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 무서운 존재로 배척을 당해 왔었던 마음을 이 가게에서 이제 모카번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나는 남들과 다른데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연들을 지닌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혹은 이제 남들과 달리 날 수가 없는 새가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차별을 당해서 왜 내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서주는 거지? 내가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나를 지지해주는 목소리는 없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대목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작가님이 동물에 빗대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대신 BBC 대신 만화로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그런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내 이야기 같아요라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많은 공감을 샀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왜 힐링 웹툰이라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따뜻한 빵 그리고 그 빵집의 주인장 고양이 이런 것만도 굉장히 어머 정말요? 막 이랬는데 이 빵집의 예쁜 주인장 고양이 비비가 동물들을 빵으로 또 위로하고 그런다는 게 되게 뭐랄까 뭔가 저도 읽으면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저희가 깔깔거렸지만 주세 작가님 책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고요. 땀을 한 바가지
바지를 쏟고. 일단 시즌 1 연재가 끝났고 이제 시즌 2 연재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책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네, 4월 초 그렇죠. 출간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네. 뭐 물론 시즌 1은 지금 대부분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작가님이 또 좋은 작품을 하시기 위해서 또 가끔씩가다 또 중간에 맛있는 빵도 구워 드실 수 있게 하려면은 저희가 또 지갑을 열어서 단행본으로 사보는 게 좋겠죠. 전 늑대 씨와 여우 씨를 위해서 책을 사겠습니다. 네. 얼루가범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린 이 놀거리들을 함께하시며 깜짝 놀라신 우리 집사님들, 저희한테 후기 남겨주세요. 네. 그 후기 어떤 후기가 올까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광분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늑대 씨가 얼마나 멋진지 네, 뭐 네, 이런 네. 거를 좀 보시고 남겨주시고, 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소통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CBS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댓글 또 페이스북으로도 인스타그램으로도 유튜브에서도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충격 많이 받으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예, 저는 원래 이 코너 얼루가범님이 후기 진행할 때 남기실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이런 방송 처음입니다. 원래 이 코너 진행할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 당이 굉장히 떨어져서 빨리 뭐 네, 마셔야 지금이야말로 돼. 메이커리 가야 돼. 예, 그 카페 오케이의 달달한 거를 먹으면서 좀 당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